5월 24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할 때 한 자리 숫자로까지 줄어들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한 자리 숫자라면 곧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준석도 지지율이 올라서 5, 6% 지지율이던 것이 지금 10%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차례 TV 토론도 끝났고 오는 27일 마지막 TV 토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은 셈입니다.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지금 이재명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 첫째, 가장 자강론입니다. 김문수 후보 스스로, 국민의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간다. 이재명을 제압한다. 라는 것이 일단 가장 유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재명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헛발질을 할 겁니다. 이 커피 원가를 비롯해서 호텔 경제학, 더 나아가서 26일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지금 대법관들을 그러니까 이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하자. 그러면 김어준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정청래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김어준이 대법관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독자적인 힘으로 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으로 이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당내에 원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가장 열심히 뛰고 있고 또 한동훈도 뛰고 있고 또 한동훈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대선 국면에서 막판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도 좀 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불필요한 내부 다툼,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정치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개혁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남아 있고요. 한덕수 지금 사실은 나자빠져 있는 저 한덕수의 참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첫째 아닙니다. 김문수 독자적인 힘으로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공동정부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라고 부릅니다. 이 과반 획득을 하지 못하면 정당끼리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공동정부를 꾸리는 방안. 이게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좋다. 공동정부든 어떤 형태든 이 빅텐트를 막판이라도 빅텐트를 성사를 시켜야 한다. 공동정부의 이 핵심 키는 개헌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공동정부를 꾸린다. 헌법 개정에 모두 찬성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 그리고 정부의 내각 구성도 이 각 당에서 모두 함께 참여를 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소위 당권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선거법의 권리입니다. 공동정부 형태의 협약식입니다. 개헌 협약식. 이 협약식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피해갈 수 있으면서 공동정부 빅텐트를 만들 수 있다. 이 협약서를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만들어서 김문수 후보도 오케이를 했고 7가지 정도의 실행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기구를 만들고 개헌기구에 참여를 하고 이 참여하는 정당들을 같이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공동으로 정부를 꾸린다. 이런 것입니다. 이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또 이낙연,
여기에 전달을 했고, 일단 이낙연 측은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이제 공동정부 이 안에 대해서도 이준석의 입장은 이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보류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보류입니다. 보류하면서 그 이유로 이렇게 공동정부만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이준석은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서 27일 TV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지율을 10%대로 완전히 올리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은 없습니다. 소위 29일 전에 28일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끌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더 뭔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준석의 말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 개혁신당에서는 이 후보 단일화의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뭐가 될까? 뭐 결국은 정치 개혁입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새로운 또 이 태도 정립, 정치 개혁 이런 것을 이준석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 첨부를 해서 이준석의 저 개혁신당 지지층을 다 모두 90%, 100%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0%, 70%는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 모양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갈래 길이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던질 수 있는 승부수다라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빅텐트, 소위 공동정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준석에게는 뭐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렇게 후보 단일화도 제안을 해놓고 있고, 이 공동정부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다 받아들인다, 수용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정부도 굉장히 유력한 방안으로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판까지 시간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이준석은 막판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 막판이 되면 지금 현재 소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대결집을 하고 있다. 빠르게 결집을 하고 있다. 막판에 가면 이 보수 대결집 이어서 중도까지 이런 것이 확연히 이제 굉장히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준석은 사표가 될 것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면 이건 뭐 모두 의미가 없는 사표가 된다. 이 사표 심리에 의해서 이준석의 지지율도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이 거듭이 되면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 라는 점이 막판까지 이제 가서 정말 벼랑 끝 승부를 펼치느냐, 아니면 좀 일찍, 그래도 일찍이라는 것도 뭐 3, 4일 전 이런 겁니다. 그 전에 가닥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로서는 자강론입니다. 스스로 국민의힘 내부 좀 단결을 그러기 위해서는 한덕수, 한동훈, 뭐 홍준표는 뭐 아예 기대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덕수, 한동훈의 협력을 좀 더 끌어내야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강으로 이준석의 지지율을 좀 제압하고 이재명을 단독으로, 국민의힘 단독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뭐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빅텐트 후보 단일화도 역시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 중심의 빅텐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소위 공동정부, 빅텐트, 이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승부수다. 그러면 막판에 보수 대결집이 더 강력해지면서 박빙의 승부긴 하지만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제는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라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합니다. 5월 24일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